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84명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넘게 네 자릿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다음 달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한 번 더 2주 연장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아침에 김부겸 총리가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 이번 달 말까지는 그대로 연장하겠다. 근데 조금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저녁 6시 기준이 아니고 백신 완료자 4명 포함해서 8명까지는 낮이나 저녁까지 10시까지는 모일 수 있다. 그게 큰 혜택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유지된다는 거에 방점을 찍으면 되겠죠? 네, 이제 시간 연장이 됐으면 조금 더 좋아했겠지만 네. 그래도 8명까지 허용이 됐다는 것은 그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법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특히 저는 2+6이 될 줄 알았는데 예. 4+4가 됐기 때문에 그러네요. 백신 완료를 못한 사람들도 꽤 이제 4명까지도 모일 수 그렇군요. 있고 백신 예. 완료한 사람이 있으면 8명까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우려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완화한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낮에는 백신 상관없이 4명 그리고 2명까지 백신 접종자 포함됐고 저녁에는 백신 상관없이 2명 그리고 백신 포함하면 6명까지 됐는데 네. 이제는 백신 안 맞은 분도 4명까지는 낮밤 상관없이 되는 게 좀 달라진 게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게 두 테이블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붙여가지고 8명이서 예. 즐겁게 저녁 시간을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테이블 오랜만에 붙여보겠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확진자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어제 확진자 수치 1,684명으로 지금 일주일째 1,000명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추세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쯤 한 2,000명 나올 줄 알았더니 의외로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갑자기 증가한 것은 이제 검사가 몰려서 그랬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주에 20%가 증가했다가 지난주에는 또 20%가 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늘 바라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염이 덜 될 테니까 환자 숫자는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면 계속 좀 줄겠지만 단 이제 월요일부터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면 예. 이제 상쇄하면서 갈 겁니다.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한 3,000명, 5,000명 나오더라도 감내 가능하다고 늘 얘기하는 것은 네.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지면서 조금 늘더라도 그냥 가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with 코로나라고 이제 가는 방향이 맞으니까요. 예. 확진자에서 이제 지역별로 좀 따져보면 항상 수도권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여전히 80%가 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밀집도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바뀌기 어려울까요? 그렇습니다.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도시들도 대도시 밀집된 환경에서 늘 이제 큰 발생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이 1년 8개월째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일부 농촌 마을들, 그죠? 이제 전남 지역이 제일 발생률이 적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지 산간 마을들 그쪽이 아니더라도 그런 쪽에서는 사실 거의 발생이 없는 편이죠. 그래서 보면 결국 사람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 밀집되고 또 밀폐된 환경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팬데믹은 결국은 수도권이 끝나야 끝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방역 당국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뭐냐면요. 방역 당국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접종률 85%에 도달하면 집단 면역이 가능해져서 이론적으로는 마스크 없이도 델타 변이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네. 그 전에 방역 당국이 말한 게 델타 변이 등장을 한 이후에는 집단 면역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수준의 접종률을 넘겨도 마스크 착용은 계속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랑 좀 충돌이 되는 것 같아서. 예, 어제 저것 때문에 외부적으로 질의응답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네. 있고 오후 늦게 아마 좀 수정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게 이제 사실은 지금 1년 8개월 이상 끌어오면서 방대본의 본부장과 부본부장 사이에 입장차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였기 때문에 저도 어저께 좀 놀랐습니다. 아마도 지금 국립보건원장이 약간 그냥 너무 학술적인 것만 치중하다가 조금
너무 과하게 나간 게 아니냐 싶은데요. 이제 예. 저걸 해석을 하면 네. 85%의 국민이 이제 백신 접종을 했다. 사실 85%좀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 국민의 85%라 하면 지금 우리가 주사를 전혀 놓을 수 없는 11세 이하는 거기서 완전히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전 국민의 뭐 얼마가 맞아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85%를 맞는다 치더라도 예. 그러면서 그 부법무장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80% 지금 면역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80%는 이제 그 델타의 그 지금 R5인 것을 맞추기 위한 숫자인데 85%가 맞고 80%가 5%를 제외한 80%가 면역이 생기려면 백신의 효과가 94%가 나와야 됩니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네. 일시적으로는 94%가 나올 수 있지만 맞고 나면 효과는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부스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면역 저하자는 2개월 만에 부스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숫자고요. 85%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대략 우리는 한 67% 정도의 면역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85% 접종하면 67%가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럴 때는 재생산 지수가 3인 경우에 네. 더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그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것 같고요. 특히 마스크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예, 마스크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내년 봄까지는 마스크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요. 네. 저는 정부가 마스크 벗어라 해도 전 들고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요, 이 꼭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사실은 치명적인 호흡기 바이러스가 적지 않습니다. 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년에 아주 따뜻해질 때까지는 무조건 마스크는 써야 된다. 그리고 마스크 없이 지내는 나라에서 이번 겨울을 어떻게 지내느냐를 보면은 제 말이 틀렸나 맞았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불러달라라고 할 정도로 단계적으로 좀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단계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처음에 위드 코로나라고 했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단계적 점진적 일상 회복이라고 바꿨는데 그건 정말 잘한 겁니다. 네. 사실 그게 맞는 거고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위드 코로나는 어느 날 갑자기 선언적인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단계적 일상 회복은 그냥 쉽게 지금 우리가 4단계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비수도권 다 3단계입니다. 그것이 4가 3이 되고 3이 2가 되고 하는 그 단계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2주 동안 이제 8명까지 허용이 됐지만 2주가 지나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모일 수 있어. 밤 12시까지 혹은 뭐 새벽까지 영업점이 다 문을 열어. 그렇게 안 됩니다. 예, 또 그렇게 갔어도 안 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가는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많이 좋다.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정말 잘했다고 하고 K방역에 대해서 다들 찬사를 보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한번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면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단계적 완화는 특별한 게 아니다. 조금씩 풀어가는 것이다. 네. 예.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이미 위드 코로나를 진행했던 그리고 접종을 먼저 빠르게 진행했던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지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 싱가포르에 제 친한 호흡기 의사하고 어제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네. 오늘 새벽에 이제 답장이 왔어요. 니네들은 84%나 접종 완료를 됐는데 요새 웬 3,000명씩이나 나냐 이랬더니 이제 답이 이겁니다. 그 싱가포르는 70%가 넘으면서 완화를 확 해버렸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같죠.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70%가 부족했다. 왜? 델타 때문에. 아. 그리고 싱가포르는 1, 2월 달에 다 맞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 자기도 1월 달에 맞았다. 예. 면역이 지금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문의만 84%지 실제로 84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검사를 어마어마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PCR하고 3번씩 신속 항원 검사 그 제출을 해야 되고 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훈을 우리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스라엘은
좀 더 철두철미하게, 그죠? 그러니까 백신 패스, 그린 패스라는 거 다시 활성화시키고 부스터를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더 놓는 쪽으로 막 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이스라엘 쪽을 좀 보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1차 백신 접종률이 78.4%가 됐고요. 2차 접종률이 그러니까 다 맞으신 분들은 62.5%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빠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량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1월 달에 물량이 다 있었다면 우리는 1월 달에 이미 완성하고 지금은 모든 국민이 부스터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싱가포르와 같은 입장인데. 싱가포르 지금 부스터 맞고 있어요. 그렇죠. 보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에 의료기관에서 크게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그 숫자가 100만 분입니다. 하루에? 100만 명이. 예. 지난번에 한 130만 명까지 기록을 했죠. 네. 100만이면은 2%예요. 예. 그래서 뭐 한 35일 하면 70%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물량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됐던 거고 국민들의 호응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최근의 속도는 빠르지만 전체적으로 완성률에 다가가는 시기는 아직도 좀 늦다. 예.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니까 예. 예, 이렇게 이제 70%를 넘어서 빨리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16세에서 17세 청소년 백신 접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6, 17세는 제가 보니까 한 50% 넘게 아마 예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은 거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그 나이 때는 충분히 이 검증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때문에 다들 예. 맞는 게 좋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크게 두 가지죠. 이제 화이자 백신은 하나는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알레르기 반응. 두 번째는 심장 쪽 문제입니다. 심근염과 또 심낭염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알아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개는 회복이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유의하면서 고1, 고2에 해당하는 16, 17세들도 백신에 좀 동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하면 확진자가 좀 늘어날 걸 정부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뭐 중증 환자나 아니면 입원 환자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병상 부족 문제 그리고 지금 재택 치료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재택 치료를 제가 정부가 굉장히 서둘러서 왜 그러냐 하고 좀 내용을 알아봤더니 네. 결국은 이제 점진적 단계 하향을 하면서 갑자기 발생할 환자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지자체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군구가 뭐 226개 정도인데 사실은 다 알아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 원래는 시군구에 다 역학조사관들이 평소에 있다가 이제 이럴 때 다 그 자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아마 질병청에서 권역별 그 질병 대응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지자체에다가 이제 주고받으면서 할 것 같은데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진료 관리 잘 해야 되고요. 의료 관리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관리 잘 해야 되죠. 뭐 집에서 치료 받는 척 하다가 뭐 저녁에 나가서 놀 수도 있고 사람 만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전국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생활치료센터 그다음에 간병 전담병원 중환자실 준중환자실이 한 50% 정도에서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있기 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갑자기 증가하고 중증 이완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중환자실이 순식간에 차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데가 암만 여유가 있어도 우리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발표에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점진적 하향을 했을 때에 환자가 늘 거라는 예상은 정부가 다 하고 있으면서 그 느는 거에 대해서 재택 치료를 활성화시키는 것 말고 중환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 로드맵이 아직 없는 거가 조금 아쉽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계약을 하고 뭐 그러니까 12세부터 이제 맞는데 16, 17세는 고1, 2는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한 이후에 학생들에게서도 확진자가 좀 나오니까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학생들 지금 관리를 해야 될까요?
학교가 제일 안전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지난 1학기 때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학생들이 감염이 됐을 때 학교에서 걸릴 확률이 제일 적었어요. 집이 더 높았어요. 네. 예, 그래서 집이 더 위험합니다. 예, 뭐 역설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공부는 계속 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1년 반 이상 이렇게 공부를 안 시키면 안 되고 이게 공부라는 게 지식이 습득만이 아니잖아요. 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 제도와 그다음에 화합하는 거 이런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네. 꼭 해야 되고 다만 이제 뭐 늘 강조하듯이 마스크 꼭 껴야 되고 참 답답할 겁니다. 하루 종일 예, 수업하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고 그 취식할 때 식사할 때 꼭 조심시키고 하면 예. 학교는 가장 마지막에 닫아야 되고 가장 일찍 열어야 되는 기관이다.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